며칠 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네덜란드에서 오신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서로 교환을 하다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또는 최근에 외국을 여행한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기 사셨는데 저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키가 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평균 신장 통계를 보면은 항상 네덜란드가 1등입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 사람들도 키가 큰데 네덜란드 사람들의 남자 평균 키가 한 18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 100년 안에 이렇게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뭐 우유를 많이 먹었다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교포분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책가방을 들고 가지 않는답니다. 학교에 비치된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주로 야외 활동, 운동을 많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게 어릴 때 이 발육을 촉진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많이 탄다든지 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보수 성향의 인사니까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느냐고 했는데 물론 제가 질문할 때는 부정선거를 믿느냐 이렇게 했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만 믿느냐고 그 교포들도 믿는 사람 많으냐고 하니까 상당수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믿느냐고 해서 그분이 사전투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개표 조작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투개표는 전산이 아니고 수개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면은 왜 민주당이 항상 높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보수 정당이, 보수 세력이 벌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사람들이 사전투표 개표를 하면은 앞서게 되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떤 교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고 조금은 좀 실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는 정말 훌륭한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더구나 선진국에서 생활하는 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느냐 하니까 그 원인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것 없고 최근의 원인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을 펴고 나서 그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것을 자기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라고 하는 바람에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수괴가 되고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 할 정도니까 이건 틀림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사이 통계를 보면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보수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선진국, 그런 음모론이 통하지 않는 선진국 네덜란드에 살았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새삼 윤석열 씨의 민족사적 범죄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와 선관이라는 헌법기관 속으로 투입된 거니까 그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제도인 선관위 관리의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수층을 속여서 한국의 보수층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고 그게 해외 교포들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을 하는 거의 바보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전 국민의 한 20, 30%를 바보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인데 이승만 박정희는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교사였습니다. 국민들을 깨우치고 훈련시키는 점에서. 그런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민들에게 심어서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가족도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보수는 분열되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경멸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씨가 최근에 윤석열을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덫에 걸려가지고 한국 보수가 망할 지경이 되었으니까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나와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 괴수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우자? 누구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대한민국과 싸우고 헌법과 싸우고 사실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은 사형시킨다는 어떤 관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 집행됐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세계에서 가장 공명한 한국의 선거를,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사형에 준하여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특검이 뭐 내란 특검이라면서 그 내란 혐의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의심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방치하는 게 한국의 좌파 진영에 유리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해가지고 한국 보수가 계속 놀림감이 되고 분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특검이 부정선거 음모 수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같은 하늘 안에서 그게 감옥이든 감옥 바깥이든 계속 살려면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로서 부정선거를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지 마세요. 라는 성명서가 나와야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